안녕하십니까, 촬영러 월마크입니다. 이번 영상은 공연을 촬영하면서 영상과 사진을 촬영하는 모습을 직접 1인칭 시점 캠으로 함께 보면서 코멘터리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볼 건데요. 제가 준비한 별도의 대본은 없고요. 실제 제가 촬영하면서 느꼈던 점들, 말씀드리고 싶은 점들을 조금 가볍게 풀어볼 생각입니다. 지금 감기가 좀 심하게 와서 코맹맹이 소리가 좀 심한데 이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영상을 보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2025년 10월 4일 추석 연휴 거의 첫날이었죠. 그 주말에 있었던 광명 페스티벌, 광명 락 페스티벌이었고요. 싱어송라이터 이츠님의 공연이었습니다. 저는 이날 쉬었기 때문에 이 장비를 들고 공연 촬영을 하러 갔는데요. 보시다시피 저는 알파7 R5의 ECM B1M 마이크, 그리고 이날 촬영에는 100-400 GM 렌즈를 사용했습니다. 영상 촬영이고요. 영상 포맷을 보자면 이츠님의 공연 같은 경우는 꽤 템포가 빠르고 뛰는 공연이 많기 때문에 4K 60프레임, 다둘도 10비트 촬영을 했습니다. 지금 흐리게 보이지만 125분의 1초 f7.1 그리고 ISO 400인데요. 보통은 저는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는 고정을 해두고 ISO를 조절해가면서 촬영을 합니다. 보통 영상 정 가운데 AF 프레임 보이시죠? 여기에 인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AF 포인트를 전체 영역으로 놓거나 또는 존이라고 표현하죠. 이 존 영역에 들어올 수 있게끔 프레임을 잡습니다. 아래는 알파9 마크3의 200-600G 렌즈를 마운트해서 사진을 촬영했고요. 사용하고 있는 삼각대는 레오포토의 롱레인저 LS364CL 모델입니다. 최대 높이는 4단으로 최대 확장했을 때 2m가 훌쩍 넘는 높이라서 이 상태는 최대 높이는 아니지만 꽤 높습니다. 그래서 쿠팡에서 구매했던 접이식 의자, 작은 사이즈가 있고 큰 사이즈가 있는데요. 그중에 큰 사이즈 품을 구매해서 딛고 올라간 모습입니다. AF 모드는 AFC, AF 컨티뉴어스로 두고요. 저는 알파9 마크3와 알파1의 연사 모드를 연사 로우에서 초당 5매, 연사 미들에서 초당 10매, 연사 H에서 초당 20매, 연사 H 플러스에서 초당 30매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촬영을 로우 포맷으로 촬영하고 전부 다 보정을 하는 그런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 잠깐 보시면 알겠지만 영상 촬영을 할 때 여기 주머니가 보이시죠? 이 주머니에 든 게 20mAh짜리 보조 배터리입니다. 여기다 USB-C 타입을 체결을 해서 전원 공급을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장시간 촬영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삼각대는 원래는 사진용 삼각대입니다. 제품명 말씀드렸죠. 레오포토 롱레인저의 LS364CL, 여기다가 사진용 삼각대이기 때문에 수평을 맞추기가 꽤 어렵습니다. 레오포토의 레벨링 베이스, 레오포토 레벨링 베이스에 마찬가지로 레오포토 BV15라는 영상용 헤드를 영상 촬영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이 70200GM2 정도 되는 부피와 무게를 가진 촬영 세트는 어느 정도 이제 카운터 밸런스라고 하죠. 틸팅 촬영에서 소니 풀프레임 미러스 카메라에 70200GM2 정도 렌즈를 마운트했을 때는 카운터 밸런스를 잡았을 때 원래 중심으로 쉽게 복원이 되는데 이 100-400GM 렌즈 정도만 돼도 좀 복원 힘듭니다. 이게 부피가 큰데다가 경통이 줌을 당겼을 때 경통이 앞으로 돌출되기 때문에 부피가 커지죠. 그런 경우 좀 잡기 힘든데요. 향후에 이 영상 헤드를 좀 더 큰 제품으로 교체할 생각은 있는데 이게 문제가 그렇게 되면 제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이 영상 삼각대를 보관하는 캐링 케이스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캐링 케이스를 또 추가로 또 구매를 해야 됩니다. 이 점 때문에 지금 잠시 보류를 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영상을 촬영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기 때문에 일단 이 조합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본 촬영입니다. 네, 여기 좌측 하단에 보시면 제가 실제 촬영했던 영상을 참고를 했습니다. 네, 처음에 나왔을 때 노출을 잡고요. 다음에 구도를 잡고 상하 여백, 헤드룸이라 표현하죠. 네, 상하 여백을 잡는 모습입니다. 패닝과 틸팅, 노브, 장력 노브를 조절하면서 구도와 수평 등을 이렇게 잡은 모습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다이얼 휠에 ISO를 설정해서 사용을 합니다. 다이얼 휠을 돌려가면서 노출을 맞추는 모습이었습니다. 락 페스티벌에 나오는 이런 락 보컬들은 본인이 기타나 베이스 같은 이런 악기를 연주하는 게 아니라면 계속해서 이 마이크를 들고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무대를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렇게 이츠님과 같이 움직임이 많은 아티스트의 경우에는 끊임없이 이 구도를 잡아줘야 하기 때문에 사진을 촬영할 만한 그런 틈이라고 할까요? 그런 짬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양 발을 땅에 붙이고 노래를 할 때 그때 잠깐 카메라를 들어서 사진을 찍는 건데요. 상하의 틸팅은 이제 완전히 고정이 되어 있고요. 어차피 무대는 평면이기 때문에 좌우로만 움직이면 되죠. 그리고 보통 이제 영상 촬영할 때 삼각대 위에다 카메라를 마운트를 하기 때문에
손떨림 보정 기능은 끊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저는 보통 켭니다. 영상의 손떨림 보정 기능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됩니다. 제가 현재 사용 중인 제품 중에는 알파9 마크 3 그리고 최근에 알파7CR, 알파7C2 등에도 동적 액티브라는 기능이 들어갔죠. 이 경우에는 꽤나 영상이 크게 크롭되는데 핸드헬드로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꽤나 도움이 됩니다만 영상이 거의 한 20% 정도 크롭되는 게 있고요. 삼각대에 올려 사용할 경우에는 패닝이나 틸팅의 경우에 약간 구도 자체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아니라 한 박자 늦게 약간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듯한 느낌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제가 좌측 하단에 첨부한 이 실제 라이브 영상은 제가 운영 중인 직캠 채널에서 보실 수 있는데, 해당 직캠 채널에서 보실 수 있는 영상 중에 박혜원님의 최근 7월에 있었던 항해라는 공연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은 알파9 마크 3에 7000 GM2 렌즈를 마운트해서 동적 액티브를 켠 상태로 촬영을 한 영상입니다. 그 영상을 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을 계속 보시면 좌우 패닝 그리고 상하의 틸팅 이 장력 노브를 계속 조절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상태에 따라서 고정을 해뒀다가 풀었다가 이렇게 사용을 하는 모습입니다. 조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치님이 물을 마시는 동안 프레임이 고정이 되니까 제가 아래 가방에 올려뒀던 이 카메라와 렌즈 알파9 마크 3와 200-600G 렌즈를 들어서 사진을 찍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조금이라도 움직이게 되면 바로 이제 이 구도를 팔로우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사진용 카메라를 내리고 영상 헤드로 옮겨서 이게 구도를 다시 잡게 됩니다. 틈이 나면 이렇게 연사 모드를 켜서 사진을 촬영하게 되는데요. 알파9 마크 3 사진을 촬영할 때 지금 완벽하게 보이진 않지만 640분의 1초 그리고 f6.3 200-600G 렌즈 같은 경우는 조리개가 가변 조리개고 f5.6부터 6.3까지죠. M모드에서 이 셔터 스피드와 조리개 값을 고정해 둔 다음에 마찬가지로 ISO를 조절해 가면서 촬영을 합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카메라들의 다이얼이라든가 커스텀 설정은 다 모두 동일하고요. 초점 영역도 영상 촬영과 거의 비슷한데 경우에 따라서 와이드로 놓거나 또는 존으로 놓거나 보통 이렇게 촬영합니다. 그리고 거의 당연하게도 AF-C 모드에서 연사는 초당 10연사 또는 20연사 정도로 놓고 촬영하는데요. AF-C 모드에서 촬영할 때는 카메라가 AF를 검출한 다음에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셔터를 우선으로 둘 것이냐 혹은 AF를 우선 둘 것이냐에 따라서 연사 매수는 좀 달라질 수 있지만 20연사 또는 10연사가 완벽하게 다 찍히진 않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가끔씩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기록용 사진을 남겨두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보시면 이제 사다리에 내려와서 200-600G 렌즈를 들고 좀 더 가까운 거리에서 사진 촬영을 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인파가 많이 있죠. 인파 속을 이제 비집고 들어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키가 큰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머리 위로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하는데요. 이렇게 촬영한 사진은 제가 보정을 다 했고요. 포토샵과 라이트룸 이용해서 보정을 다 했고 예시 사진으로 같이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200-600G 렌즈로 줌을 쫙 당겨서 상반신 이상의 타이트한 클로즈업 샷을 주로 찍습니다. 200-600G 렌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직캠 촬영용으로 더 많이 쓰는데 저는 사진 촬영에 거의 쓰고 있고요. 어느 정도 매수를 촬영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카메라를 내리고 좀 더 각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들어서 촬영을 하는데 200-600G 렌즈 같은 경우는 이너 포커스, 이너 줌 렌즈이기 때문에 줌을 당겼을 때 이 경통이 앞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하나로도 이 줌인 줌아웃이 가능해서 굉장히 촬영이 편리하죠. 제가 운영 중인 블로그에서 여러 번의 촬영 후기 글을 남긴 적이 있는데 이런 200-600G 렌즈나 70-200 GM2 렌즈의 이 이너 줌이 얼마나 큰 장점인가에 대해서 여러 번 서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로 이렇게 줌인 줌아웃이 가능하다는 점이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피가 커지는 단점이 따라오긴 하지만 100-400 렌즈를 사용해보는 결과 이너줌이 정말 편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계속 영상 보시죠. 사진 촬영을 끝내고 자리로 돌아와서 다시 의자 위에 올라갔고 이 곡에서는 이치님이 거의 제자리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런 클라이막스 고음 장면 이런 데서 이렇게 살짝 소리를 켜볼까요? 이렇게 클라이막스 고음을 쫙 올리는 부분 거의 이제 고정된 상태에서 촬영을 하죠. 직캠 채널에 올리는 직캠 영상 중에 이렇게 인물이 좌우로 움직이는데 프레임이 팔로잉하지 않는 시점에는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좀 보셨고요. 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로구도 또는 가로구도 촬영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이렇게 얼굴 인식을 켜놓고 촬영을 하게 됩니다. 이 알파9 마크 3 같은 경우는 AI AF 기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초점을 쉽게 빠르게 정확하게 잡는 편인데요. 제가 알파1을 쓰는 경우도 많지만 영상 촬영에 알파1을 쓰지 않게 된 게 이 AI AF의 유무 차이가 큽니다. 제가 최근에 직캠 촬영 입문 영상에서 설명을 했었는데 AI AF 기능이 물론 사진 촬영에서도 좋지만 영상 촬영에서 특히 인물을 빨리 검출해내고 인물에 딱 붙어있는 그런 상태를 유지할 때 정말 크게 작용하거든요. 제가 알파7 M4를 팔고 알파7 R5로 좀 무리하게 기변을 했는데 이게 알파7 마크 5가 언제 나올지 모른다는 점도 크긴 했지만 이 AI AF를 사용할 수 있는 알파7 M4의 상위 기종 중에는 알파7 R5가 유일했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하게 됐고요. 알파7 R5로 영상 촬영을 거의 전담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때가 5시 때가 좀 넘은 시간이었는데 해가 조금씩 지고 있었기 때문에 노출값이 조금 변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640분의 1초로 촬영을 하다가 400분의 1초까지 내린 상황이고요. ISO는 2000에서 2500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네요. 사진 촬영을 함에 있어서 ISO는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높게 설정해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어도비의 이 노이즈 리덕션 기능이 워낙 좋고 네, 충분히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고품질의 사진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ISO를 높여서 어느 정도 여유 있는 노출 값을 잡는 편이 훨씬 좋고요. 노이즈가 심한 사진은 이렇게 노이즈 리덕션 기능으로 복구해낼 수 있지만 낮은 셔터 스피드로 인해서 이렇게 모션 블러가 생겨버린 흔들리는 사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복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셔터 스피드를 조금 빠르게 가져가되 노출이 부족하다면 ISO를 좀 많이 높이는 편이 훨씬 더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아티스트 1인을 따라갈 때는 크게 없지 않습니다. 제가 사진과 영상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이유가 락밴드의 이 보컬을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 것도 있고요. 무대 전체나 밴드를 풀샷으로 잡는다면 오히려 더 쉽습니다. 영상 헤드를 이렇게 포커스를 변경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쉽고요. 아이돌 그룹의 한 특정 멤버 1인을 따라가는 촬영을 해야 한다면 사진 촬영은 포기하는 것이 낫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이돌 그룹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안무를 해야 하고 동선이 변경되기 때문에 따라간다면 특히나 세로 직캠 구도로 촬영을 한다면 사진 촬영은 거의 힘들다고 보시는 것이 낫습니다. 네, 이렇게 틈 나는 대로 계속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촬영하다가 빠르게 이츠님이 무대에서 이제 동선을 변경하면 위치를 변경하면 이 영상의 구도를 따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공연이 거의 마무리되고 이제 사진 카메라를 내려놓고 촬영도 마무리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짧게 제가 실제 공연 영상을 촬영하면서 공연 사진을 촬영하는 모습을 1인칭 시점의 액션캠 모드로 보면서 저희 코멘터리를 남기는 방식으로 함께 봤습니다. 아주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다루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제가 어떤 방식으로 촬영을 하는지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공연 사진 촬영에 대해서 좀 더 심화적인 내용을 다룰까 합니다. 여기서 심화라고 하면 기본적인 세팅이나 혹은 뭐 장비 선택 이런 것보다는 실제 공연 사진을 촬영할 때 실무적인 현장에서 알아야 되는 실무적인 부분, 그리고 촬영 이후에 파일 관리라든가 혹은 작업의 워크플로우라고 하죠. 로우 포맷으로 사진을 촬영했을 때 어떻게 사진을 작업을 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심도 있게 다뤄볼 생각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공연 영상과 공연 사진 촬영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영상 마치겠습니다.